제가 계산했어요. 현대차가 고점이 10월 26만 7천 원. 요번에 요게 이제 요번에 타협을 봐갖고 현대차가 고점을 뚫었나 한번 보시죠. 여기 딱 보면 29만 6천 원까지, 날짜는 10월 30일. 그런데 여기서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요게 10월 10일이 얼마였나 보세요. 예. 21만 원. 이 에너지에 엎어치기 들어간 겁니다. 호재 때 세론으로. 그리고 요 10월 10일 그 다음이 8월 20일이에요. 8월 20일. 별로 차이 안 나요, 얘는. 그러면 10월 10일 기준으로 딱 보세요. 그리고 고점을 바꿔야죠. 29만 6천 원. 얘를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어 봐요. 여러분들이 현대건설 제가 7만 5천 원에 때려.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준으로 설정해 드린 겁니다. 29만 6천 원. 그러면 아까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 7%, 3%가 생명선 28만 7천 원, 7% 27만 5천 원, 최악의 경우 14, 15, 25만 원과 25만 7천 원. 오늘 얼마까지 두들겨 맞습니까? 26만 7천 원. 그럼 고점에서 지금 26만 7천 원짜리 얼마예요? 26만 7천 원. 26만 7천 원. 벌써 9%를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거 큰 에너지예요. 작은 에너지 아닙니다. 그냥 엎어치기. 그러면 오늘 현대차의 그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2,500억을 엎어치기 한 겁니다. 오늘 그냥 이게 비차익 네이키 들으면 골 때리는 거고 합성이익을 바라는 겁니다. 현대차 때려 선물 매수한 거예요. 그럼 좋아요. 왜 좋은데? 그럼 좋은 거예요. 이게 아세요? 그러면 현물 때려 선물 매수면 선물이 레버리지잖아요. 0.75라면 1억 4천을 1,000만 원 갖고 하면 14배 레버리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내 돈에. 그러면 이거 죽인 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현물 매도한 거를 매수하면서 청산이라고 그래요. 요 합성된 걸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 현대차 매도 선물 매수야. 이거를 만기일 전에 청산하면 어떻게 돼요? 롤오버 안 하고. 그러면 현대차 매도한 게 매수가 되면서 선물 매수한 게 청산되면서 전매도 되겠죠. 그럼 선물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대차 때린 걸 땡기면 이거 매수한 거 수익률은 몇 배 더 커지는 이 작업 들어간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장은 이런 중심 종목들을 때려갖고 맥점 들어올 때 바이 더 딥. 오히려 그런 매매가 단타에서는 잘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경우는 요 고점에서 저는 요 9%는 안 삽니다. 요 15% 정도 25만 원. 그 최악의 경우 21%, 23만 원. 여기서 한번 사고요. 25만 원대, 23만 원대 두 번째 사겠습니다. 내가 귀신이에요? 점에서 하게. 그리고 나서 평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서 24만 원에 저점대였다면 고점과 24등분의 반을 돌파할 때 같이 반 때려버리고 고점 돌파할 때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매매할래요. 그러면 현대건설을 7만 5천 원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원전으로 엮지 마시고 거버넌스로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뭐 엮을 수 있으니까 현대건설은 안 올릴 거니까 7만 5천 원대 때리세요라고 제가 까놓고 얘기해 드렸어요. 저 사람은 왜 원전하면 와 이제 현대건설 수주 나오고 뭐 미국에서 현대건설에서 발주하고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왜 7만 5천 원에 때리라고 그러지? 저는 정의성 회장님 거버넌스로 현대건설은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현대건설 2, 3만 원대 무조건 7만 원 이상 만들 겁니다. 거버넌스 떠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현대건설을 눌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현대엔지니어라고 엮거나 이 현대건설의 대주주가 현대차입니다. 대주주와. 그리고 정몽구 회장, 명회장님 어떻게 이제 갑자기 이건희 회장님 같은 케이스로 나오는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누가 나올 건지 볼 거고, 이제는 정의서 회장님이 가장 골치 아팠던 관세 부분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주력할까요? 저 삼성도 무지 어떡할 거고, 보선 다니면서 어떡할 거고, 저 아버님 지분을 받아갖고, 그 순환축자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차의 가장 문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중심이 되냐,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되냐, 가까울 게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골 때리게 되잖아요. 그 갖고 올 거를 뭐로 기반하냐?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갖고 있는 담보가치 해갖고 갖고 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옛날에는 현대엔지니어링 구주 매출해서 산장시키려고 그랬다 실패했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일대 대주주가 현대건설,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11% 갖고 있나? 자꾸 까먹었다.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에. 그러면 숨어갖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합해갖고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싸게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많이 갖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에 갖다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 현대건설에는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없어요. 현대모비스만 있고 정몽구 회장님이 이건 현대차고, 현대차도 봐요. 현대차의 대주주가 현대모비스. 요 정몽구 회장님 거를 정의선 회장님은 상속으로 받으실 거예요. 현대차는. 그리고 현대건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뒤져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을 공부하실 때는 현대차가 대주주에 20%나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 핵심이 딱 갖고 있어요. 기아는 뭐 5%.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있고 정의선 회장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 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이미지 지분 구독.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요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옛날 거라. 현대건설, 정의선 회장님, 현대글로비스.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없어진 것도 있어요. 최근 수치는 아닌 것 같네. 요게 좀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 개인으로도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로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야. 퐁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옛날 합병 비율 할 때 삼성물산하고 에버랜드 할 때 그거 갖고도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대주인데 현대건설 주가를 좀 낮아갖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가 되면서
갖다 해서 현대건설을 많이 갖고 와갖고 여기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만약에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합병된 현대건설이면 그냥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되는 거 아니야.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가 현대건설이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됐지. 그거는 뭐 정유사 회장님 마음이니까. 그 싱크탱크 마음일 거니까. 그럴 때 작업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고 그때 이제 딱 되면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딱 나와요. 그때를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버넌스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런 냄새가 여러 가지에서도 추적하면 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그래서 많이 빼지도 않아요. 65,000원, 75,000원에 가둬놨다가 요 상태가 끝난 다음에 10만 원 이상을 보내갖고 20만 원까지 가는 세상 만들지 않을까라는 솔직한 20만 원 정도 되면 저기 다 진 거야. 삼성돈 부지. 다 져 있어요. 그리고 순환출자고리 다 끄는 거야. 그래서 하나오션 대우조선 산업은행에서 2만 원대 갖고 와갖고 저렇게 만들어갖고 그거 갖고 완전히 하나그룹이 다른 거버넌스 게임 하듯이 이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 정의선 회장님하고 현대글로벌 요게 높아져야 돼요. 요게 여기에 또 하나 지분가치 높일 수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에요. 개인 돈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금 그 정의선 회장님은 이 작업 들어가야 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이게 더 보이네. 정의선 회장님 20%. 여기에 주력이 딱 있어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때까지는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박스에 놀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가치를 높여갖고 다른 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왕창 갖고 와야 돼요. 저는 이런 소설 같은 시나리오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질문하신 분 전략은 75,000원에 판 거, 요게 75,000원이에요. 현대건설도, 여기다가 놔있지. 배운 거 써먹어봐요. 요 75,000원. 그러면 13가 10, 여기. 최하의 경우 21%인데 6만원인데, 여기까지는 이거 시장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6만 5, 6천원대 오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이 뭐 2, 300포인트 부러졌어. 그러면 6만원까지 가는 거죠. 요걸로 현대건설은 체크하고, 나중에는 이걸 돌파해서 10만원 봅니다. 그거를 보스턴 다이너스나 내년도 지방선거 용으로 체크해서, 전략을 자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충 다 4,000포인트 이상에서 단기 상투권입니까? 롱숏만 있을 것 같아요. 3,800, 4,200에서. 그리고 추세 하락은 미국이 부러져야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3,200, 그러니까 여기 10월 10일 저점을 붕괴하는 날, 요걸 붕괴하는 날을 부러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도 2,200, 22,000과 24,000. 그러면 요게 중심값이 23,000 아닙니까? 2,000이니까. 그럼 23,500만 붕괴해도 리스크 관리할래요. 이런 시각으로 가볼랍니다. 요거를 깨면 안 돼요. 이게 이제 9월 26일이, 여기 보세요. 10월 10일, 9월 26일, 요거 22,000원이에요. 8월 20일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변곡점인데, 얘는 거의 2만이에요. 2만100. 그 121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격을 돼야 우리가 추세가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롱숏만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지금은 단기간에 그 숏을 2차 전지 갖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